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심 지식방송 UTV 오늘 오라클 웨비나 데이 두 번째 세션입니다. 아이덴티티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보안 사고 및 컴플라이언스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오라클 코리아의 최장래 학부장님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보안 요새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일반적인 것보다는 오늘 아무래도 이제 계정 관리니까 오늘 어떤 관점으로 부장님 관점 부장님 보안을 지금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신지 그거 먼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예, 일반적으로 사실은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보안 사고가 굉장히 많이 터졌잖아요. 네네. 금융권을 포함해서 일반 국민들이 쓰는 포탈, 그다음에 기업 내부에서도 또 굉장히 큰 사고들이 터지고 있는데 청와대까지 터지고 있으니까 지금. 근데 거기서 발생되는 사고들을 보면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해커라고 하는 집단들은 사실은 우리 기업들 또는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외부의 보안 위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실 때 외부자들에 의해서 뭔가 정보가 빠져나가는 그다음에 외부자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걸로 좀 많이들 착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부에서 발생되는 사고들 그다음에 지금까지 발생된 사례를 보면은 내부에서 발생되는 사고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고의 원인을 또 분석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전문가 또는 악의적인 사용자 아니면 내가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뭔가 뚫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윗사람 또는 권한을 갖고 있는 관리자들에 의해서 정보들이 나간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악의적인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회사에 악의를 품고 악의적으로 정보를 정말로 빼가는 사람들이 저희가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10% 미만으로 보고요. 대부분 보안 사고가 발생하는 거는 이제 그 실수에서 사실 발생되는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10% 내에서 악의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가 규모가 굉장히 더 임팩트가 크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법규 규제 컴플라이언스. 컴플라이언스 하면 이거 또 귀찮은 거 아니고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괜히 복잡해 보이고. 맞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뭐길래 계속 요새 많이 나오는데 사실 컴플라이언스. 사실 이제 그 모든 조직 예전 저희가 국내 인터넷을 통해서 기업들이 인터넷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가 제가 정확히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20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2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사고들 특히나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보안 사고를 보면은 뭔가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사건들이 발생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사건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융권이다 또는 공공기관이다 이러면은 국가 그 안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내부 조직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부의 일반 국민들이 접속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규제가 사실은 많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일반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컴플라이언스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는 기업들이 자기 조직만의 어떤 정보, 자기 조직만의 인원들에 대한 보호 이제 이게 더 이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 범위가 이제 어느 누구든 모든 사람들한테 임팩트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보안 사고가 점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직한테만 어떤 책임, 그다음에 조직한테만 그런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그냥 맡겨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 일반 여러 연관된 기관들에 의해서 뭔가 강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법규. 이제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컴플라이언스라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자꾸 이렇게 되다 보면 하나의 습관처럼, 우리가 당연히 되는 것처럼 규범, 도덕은 아니지만 규범처럼 그렇게 되는 것을 이제 의도하는 거겠네요. 컴플라이언스라는 것이.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런 내부자 보안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을 보도록 하죠. 이게 다 국내 사례입니까? 해외 사례? 지금 제가 여기에 언급하는 내용들은 이제 아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보시면. 그래서 대부분 이제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고요. 저희가 지금 표시를 A, B, C, D로 한 거는 어쩔 수 없이 표현을 그렇게 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렇게 내용을 좀 보시면 아마 다들 공감하시는 내용이실 겁니다. 그래서 관리자에 대한 계정, 특히나
뭐 잘 알고 계시는 유닉스라든가 또는 네. DBA 계정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공용해서 쓰는 계정들에 대해서는 네. 패스워드 변경을 사실 잘 안 합니다. 누군가 하나가 변경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업무를 못 보게 되기 때문에 네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좀 보안성을 떨어뜨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죠. 네. 근데 최근에 저런 금융사 쪽에서 발생된 사건들을 보면은 바로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게 단순히 어떤 뭐 시스템에 대한 뭐 손상이 아니라 실제 그 업무를 못 보다 보니까 기업에 굉장한 네. 저희가 뭐 사실은 산정하기 힘들 만큼의 금액적으로도 네. 굉장히 좀 피해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사례 중에 하나가 굉장히 큰 그룹에서 뭐 또 최근에 발생한 사례인데요. 네. 일부 이제 내부 뭐 직급도 굉장히 낮은 직원이 이제 재무 회계 쪽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네. 근데 이 직원이 앞서서 이제 세션이 이제 SAP ERP라는 네. 얘기가 나왔는데 ERP 상에 보면은 재무 회계할 수 있는 다양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안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구매 뭐 권한 또는 뭐 발주 권한 네, 또는 네. 그 구매 발주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는 권한 또는 파트너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어떤 회사를 등록해 주는 권한. 네네. 그래서 이 사실 네 가지 경우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네 가지를 모두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경우에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내가 임의대로 페이퍼 변경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없는 물품을 납품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발주 처리를 하게 되고 대금을 내가 만들어 놓은 아무도 모르는 페이퍼 이야. 컴퍼니에 우리 회사 돈을 이체를 시키는 거죠. 네. 예. 그런 경우에는 사실 계속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 있지 않으면 네. 발견하기 굉장히 힘든 거죠. 네. 근데 실제로 그 사례가 발생이 벌어진 돼서 겁니까? 이야. 뭐 수백억의 피해가 네. 발생이 된 경우가 이제 신문에도 크게 났었죠. 네. 이제 거기 그 사례를 보시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사용자들한테 계정을 주고 권한을 부여를 했는데 그 권한이 뭐 제대로 적합한 사람한테 가 있는지 네. 아니면 뭐 아무래도 과도한 그 권한이 주어져서 저 사람이 가지면 안 되는 권한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모니터링이나 감사가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어떻게 사실은 고양이가 이 사람도 사실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예. 그걸 권한이 생기다 보니까 예. 이 사람인지라 예.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거죠, 그죠? 만약 그렇죠. 그걸 제대로 했었으면 똑같은 사람이지만 안 했을 수도 있었는데. 사실 그분은 걸려서 그렇겠지만 지금까지 그거를 담당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그렇죠. 사실 많이 빠졌을 가능성이 네. 많다라고 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뭐 화면에서처럼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네. 또 하나 재밌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대기업에 요즘에 사실은 대기업 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에서는 안 그렇겠지만 네. 뭐 첫 번째 사례도 보시면 뭔가 급여를 주는 데 있어서 운영을 하시는 개발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거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개발자들 네네.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거기는 운영자들도 있고. 네. 근데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 이제 임금을 지불을 하는 어떤 시스템을 본인이 조작을 하는 거죠. 예. 그 굉장히 간단한 게 예를 네. 들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뭐 월급을 나갈 때 거기에서 10원씩만 빼서 내가 지정한 계좌로 옮겨라. 오케이. 워낙 우리가 떼는 게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몇십 원은 사실 몇백 원은 우리가 카운트 안 하죠, 일반적인 예,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은행에서도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굉장히 강화를 한 사례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거는 뭐 하나의 예지만 사실은 저거는 개발자한테 저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접속을 해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네. 그리고 기타 사항들에 보시면 주요 원인들이 뭔가 계정을 발급을 하고 잘 권한에 대해서 부여를 했지만 실제 네. 그거에 대해서 그 네. 권한이 제대로 가 있고 우리가 컨트롤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어떤 모니터링이나 감사 시스템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네.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그 각 회사 내부의 어떤 사용자들한테 그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게 모든 이제 문제의 이제 발생 원인이 되는 거네요. 예. 네. 실제 생각해 보시면 IT 운영 관리자나 보안 관리자들이 그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그분들의 전문 영역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어쨌든 그 임무, 그러니까 그 역할에 있어서 내가
사람들한테 요청을 받아서 해당 솔루션에 들어가서 오퍼레이션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실제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내용을 권한을 주는지 네. 이게 그분들한테 가도 되는 권한인지에 대한 판단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 잠이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려면 뭔가 회사 내에서 어떤 체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려면 뭔가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중요한 거 요소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시죠. 예. 네. 우선은 뭐 지금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는 실제 업무에 활용이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도 이제 잠깐 컴플라이언스 말씀을 드리면서 뭐 과거에 또 사실은 컴플라이언스가 계속 있었죠. 네. 뭐 요즘에 와서 사건이 많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컴플라이언스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지만 과거 10년 전에도 당연히 컴플라이언스를 지켜야 될 사항들이 네.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실무자들 입장 또는 운영하는 입장에서 컴플라이언스에서 요구하는 요건, 솔루션만 도입만 해놓고 실제 업무하고는 동떨어지는 그렇죠. 형태대로 맞아요. 많이 맞아요. 운영을 네. 하셨거든요. 보여주기 위한. 예,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귀찮아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요건이 나왔을 때 이제 보완적인 요건이 나왔는데 보완을 적용하면 어렵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런 행태에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어떤 대응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실제 우리가 업무에도 효율적으로 쓸 수 네. 있는 네. 어떤 솔루션과 방안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뭐 자연스러운. 예. 그리고 그럼으로써 사실은 이제 비용도 절감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보안 솔루션 도입, 시스템 도입을 함으로써 비용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거꾸로 생각을 하면 기존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사실은 솔루션을 도입을 하면서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내 업무하고는 동떨어졌기 때문에 단순히 비용만 추가된다라는 인식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찬가지 다 서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실제 저희가 솔루션을 도입을 해놓고 어떤 대응책을 만들었으면 네.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실제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 거기서 나오는 거를 우리가 신뢰를 하면서 그 정보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네. 데이터들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고요. 예, 마지막으로 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도입을 하고 나서 뭐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거나 사용자들이 들어왔을 때 뭐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기반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이게 뭔가 이게 자연스럽게 예. 아까 제일 처음에 실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이게 예.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관점을. 그리고 자연스러우려면 뭔가 사용자들이 뭔가 편의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존중이 돼야지. 맞습니다. 무조건 규제만 한다면 그죠? 예. 안 따를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신용만 할 거고. 예. 네. 그런 관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때는 특히.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사실 저희가 항상 보안 솔루션을 도입을 하게 되면 사용자 편의성이 떨어지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네. 게 어떻게 보면 정설이죠. 그냥 당연시 하는 저희가 트레이드 오프라고 얘기하는 네네. 어쩔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좀 의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대부분 우리가 어떤 뭐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네. 어떤 컴플라이언스 요건에 의해서 하나의 솔루션을 도입을 할 때 네. 해당 포인트에 대해서만 필요한 솔루션만 도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프로세스도 사실은 기존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네네. 근데 기술은 계속 새롭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항상 똑같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사람과 프로세스는 동일한데 네. 기술만 새롭다라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네.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를 좀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에 대한 마인드, 네. 그다음에 우리에 대한 어떤 뭐 보안적인 측면에서의 네. 보안 인식들, 네. 회사 경영진 분들 입장에서도 솔루션 도입이라든가 어떤 저런 체계 구축에 좀 많은 관심에 네. 따라서 이제 거기에 새로운 기술들이 발전되면서 네. 점점 새로운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하나의 어떤 뭐 그냥 계정 관리 솔루션 그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사람을 관점에서 맞습니다. 이제 보자는 거죠. 예. 자, 그럼 사람의 관점에서 그러면 이제 계정 관리나 권한 관리가 예. 어떻게 이제 관점 봤을 때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예. 뭐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예. 네.
자, 먼저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도 이제는 어떤 라이프 사이클 관리처럼, 네?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처럼 그렇게 하는 것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한번 그 현재 우리 조직에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용자들, 그러니까 사용자라 하면 사실은 이제 지금은 더 이상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정직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사용자 부르려는 게 정직원도 있을 수도 있고 네. 계약 직원도 있을 수도 그렇죠. 있고 네. 그다음에 파트너 협력사들도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용자들이 이제 우리 회사 내에 있는 어떤 IT 인프라를 사용을 해야 될 때 어딘가 정보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 사용자들이 들어왔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전사적인 차원에서 그런 전체적인 사용자가 들어와서 언제 나갔고 어떤 사람이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접속을 하고 있고 네네. 이런 현황 관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각각 그 개별 어플리케이션, 개별 담당자분들은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사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네. 새로운 사용자 부류가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그 사용자들이 적절한 권한을 갖고 적절한 계정을 갖는지에 대한 네.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어떤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여기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첫 번째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좀 보시면 자, 이제 보안적인 관점에서 첫 번째 가장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뭐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 지금 갖고 있죠. 근데 거기에도 담당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담당자분들이 실제 해당 시스템에 대해서 계정도 만들고 권한도 부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한번 만들고 나면 사실 누군가 지적을 하지 않거나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요청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남아있는 경우가 그렇죠.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계정을 존재를 하고 누군가가 그 계정을 가지고 이제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해킹 사고가 네. 발생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뭐 데이터 같은 거 이제 가끔씩 가베지 컬렉션 해주잖아요. 예. 네? 그런 거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예.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결국 이제 그런 모든 문제들이 지금 보면 그 큰 회사들도 이런 뭐 사용자 계정 같은 거 지금 보면 이게 사일로처럼 나눠져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계열사별로 어떤 시스템별로 따로따로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회사 차원에서는 사실은 개별 담당자들, 그 관리자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아까 내부 사고 중에 사실은 대부분이 발생이 되는 게 그런 믿을 만한 네.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들. 물론 이제 악의적으로 하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 대신에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렇죠. 유혹이 될 수 있는 네.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권한에 대한 통합도 개별적으로 하던 부분을 중앙에서 모아놓고 전체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 중에 가장 효율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앞서 설명드린 어떤 인사 이벤트라는 게 발생이 되는 게 뭐 네. 조직에서는 주기적으로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인사 네. 그 편제가 있어서 뭐 부서가 바뀌기도 하고 승진이 돼서 직급이 바뀌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 따라서 내가 회사에 접근해야 될 IT 시스템에 대한 네. 내역들도 계속적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네네. 그랬을 때 인사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러면 권한에 대한 변경을 누가 해줄 거냐? 그럼 결국에 믿는 건 마찬가지로 기존의 각각 개별적인 관리자, 담당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네. 그러면 어딘가 실수가 발생할 수 그렇죠. 있죠.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의 실수를 줄이거나 관리자들의 어떤 부담을 주기 위해서 인사 이벤트가 발생하는 동시에 그 시스템적으로.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에 따라서 네. 자동적으로 네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줄 있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래서 롤 기반에 대한 권한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네. 이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떤 그 뭔가 회사 내에서 뭔가 어떤 의도적으로 좀 악의적인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뭔가 회사가 투명해가지고 예. 나중에 이것이 뭔가 발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안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회사의 이런 것들 되게 투명하고 뭔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그 체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예. 네. 그런 것들 어떤지.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지금 잘 지적해 주신 분 중에 하나가 이런 보안 솔루션이 도입이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메일을 하나 보내더라도
우리가 메일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도입돼 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네. 거기에 뭔가 그렇죠.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네네. 확인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컴플라이언스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특히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 요즘 금감원의 감사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네.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보시는 그 권한에 대한 리뷰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제 어떤 사용자가 들어왔다가 이제 뭐 협력사라든가 개발사가 들어와서 이제 나가죠. 한두 네. 달 있다가.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이 계정이 회수가 돼야 되는데 실제 감사받는 기간 동안에 그 내역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뽑아서 딱 보여줬을 때 이 사람이 회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니면 가져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네. 현황들을 담당자들이 사실 알기가 힘듭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문을 만들어서 네.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1주, 많게는 뭐 2주 가까이 작업을 하는 네.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솔루션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모든 권한들을 중앙에다 모아놓고 사용자 정보만 입력을 하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부서를 서치를 했을 때 그 네. 해당 부서가 네네. 갖고 있는 현황들을 네. 한눈에 알 수 있기 네. 때문에 굉장히 대응이 편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그 직무에 대한 예. 어떤 룰 같은 거 다 세팅이 되는 거고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이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보안 사고와 컴플라이언스 부분 중에 하나인데 관리자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 모든 상황들을 알고서 계정을 발급해주거나 권한을 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처럼 이제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직무 분장 기반의 네. 계정과 권한 관리를 네. 할 수 있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계정 신청을 했는데 그 계정 신청한 내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걸러주는 거죠. 이 그렇죠. 사람이 갖고 있는 그렇죠. 부서가 어디고 네. 직급이 뭐고 그렇죠. 아니면 이 사람의 또 다른 속성 정보를 확인한 오케이. 다음에 이 사람들이 부여가 될지 안 될지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계정을 승낙해줄 사람한테 내용을 이제 보냄으로써 1차적으로 걸러주고 네. 2차적으로 관리자가 확인을 하고 승인을 해줌으로써 뭔가 확실하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회사의 임직원, 뭐 파트너, 협력사, 뭐 서로 예. 다 합쳐가지고 그 사람마다 뭔가 속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속성이란 결국 그 회사에 하는 일, 프로세스하고 밀접하게 밀접하게 연관이 연관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관점에서 모든 속성마다의 어떤 그 룰을 예. 미리 정책을 딱 마련해 놓으면 예. 그것이 이제 뭔가 자동화가 되겠죠. 예, 그걸 맞습니다. 오버되는 건 사람이 좀 보면 되는 예. 거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류의 프로젝트를 하게 됨으로써 실무자들 입장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십니다. 네, 네. 뭐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근데 이런 류의 프로젝트가 한번 됨으로써 기존의 어떤 그렇죠. 프로세스가 자동화가 되고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예, 편리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도 되게 편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네. 처음에 한 사람은 죽을. 뭐 처음에 한 사람도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걸 했으니까.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구축 사례가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이제 볼 건데 이제 보면은 이게 어떤 그룹사 같은데 예. 우리나라에 그룹사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그룹사 같은 이런 게 필수 거기 불가결할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계정 관리 사람 관점에서 프로세스 관점에서 하는 데가 우리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우선은 이제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저희가 관리해야 될 사용자 수가 많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협력직도 있고 네네. 내부 직원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부류의 사용자가 관리가 돼야 되고 또 하나 관리되는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이 많은 기업들. 네네. 그래서 사실은 뭐 좀 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류의 솔루션을 도입을 하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네네. 고객분들이 많이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네.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룹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여기에는 앞서 보셨던 뭐 SAP ERP도 좀 사용을 하고 계시고 네. SAP ERP도 그냥 한두 대가 아니라 뭐 굉장히 다양한 네. 부류. 그다음에 기타 뭐 포탈, 그다음에 다양한 커스텀 어플리케이션이 네. 뭐 수십 개 갖고 계시는데 그런 다양한 사용자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네. 이 담당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데이터가 더 이상 신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네네. 실제 업무적으로 그거를 관리자들 입장에서 그거를 다 풀어주기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용량의 사용자들이 있다 보니까 뭐 네. 그 일부 패키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계정 하나가 굉장히 고가의 라이센스를 차지를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계정을 그대로 갖고 있거나 아, 네네. 아니면 누군가 임의대로 만들어서 불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나.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뽑아낼 수 있을지에 그렇지. 대한 고민이 처음에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계정 관리를 하게 되면 비용 절감에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래서 최근에 기업들 중에서 그런 부분을 이유로 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부분이 이제 실제 그 고객사가 지금 현재 구현한 어떤 내역을 간략히 네. 표현한 부분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기존에 이미 이제 SAP ERP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을 하고 네.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SAP ERP 자체의 계정 관리라든가 권한 관리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런 IDM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왜 도입을 하느냐 고객들이 저희가 이제 한번 의문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고객 입장에서 사실은 SAP 하나만 쓴다면 당연히 SAP에서 관리를 하시면 네네. 상관이 없는데 SAP 이외에 굉장히 많은 그렇죠.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 부분을 이제 중앙에서 뭔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계정 관리가 구축이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최근에 이제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아이덴티티 웨어하우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웨어하우스라는 굉장히 뭐 큰 개념이긴 하지만 아이덴티티 기반의 IW랍니까? IW라고 그래요? 약어로 뭐라고 써요? 예, 새롭게 만들어 주신 용어로 오늘부터 그렇게 좀 사용을 네.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 아이덴티티 웨어하우스 내에는 실제 사용자에 대한 단순한 어카운트 정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이덴티티에 물려 있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다 들어간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그 정보들에 의해서 어떤 우리가 보고 싶은 정보가 뭔가 서치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뭐 계정의 현황, 권한의 현황, 그다음에 퇴사자 현황 이런 나중에 부분들이 뭐 다 평가까지 그 사람에 대한 평가까지도 들어가겠네. 나중에 이것이 뭐 예. 계정 관리를 안 하고 탤런트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인사 탤런트 유스 매니지먼트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네. 예,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그렇죠. 네. 이 사람의 예. 어떤 그런 것도 예. 다 포함이 되겠네요. 사람의 속성에 다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속성에. 예. 그래서 지금 이 또 하나의 가장 이 고객사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중에 한 사항이 뭐냐면 기존에 지금 보시는 유저 레이어 단에서 사용자들이 네. 뭔가 어플리케이션 내에 있는 다양한 시스템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업무를 봐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기존에는 일일이 전화를 하거나 네. 페이퍼를 통해서 뭐 신청을 해야지 이제 그게 승인이 네네. 돼야지 써야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일주일이 걸리기도 하고 2주일이 걸리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덴티티 웨어하우스에는 모든 정보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 사용자들한테 셀프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는 셀프 서비스 접근을 위한 인증을 받고 나면 네.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영역들이 쭉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음. 거기 영역 이외에 내가 쓰고 싶은 어떤 리소스를 선택을 하고 네. 거기에 어떤 권한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관련 담당자가 네. 이메일로 그 내용을 보고 승인을 해주면 바로 업무를 보시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네. 효과를 보신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예. 저 이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예. 이게 뭐 이거 보면서 뭐 그룹사 이렇게 가야 되겠지만 제가 같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뭔가 IDM이 녹아져 있는 예. 지금 저는 이제 뭔가 인사까지 다 평가까지 다 해서 예. IDM이 녹아져 있는 뭔가 클라우드 서비스 간단 ERP 예. 그것이 한다면 되게 좋겠다 중소기업한테도. 맞습니다. 사실은 또 오라클도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가 네. 월드와이드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솔루션도 클라우드 서비스 지금 들어가 네. 있는 상황이고요. 필수일 것 같아요, 이건 아주. 그리고 최근에도 저희가 일부 고객들한테 상담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기업들 중에서 그 일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기업들 말씀하신 대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덴티티에 대한 어떤 부분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뭔가 그 베네핏을 쉐어링하는 어떤 네, 서비스 네. 모델을 고민하는 경우들도 요즘에 발생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아키텍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예. 보세요? 예, 이 부분도 이제 가장
기업에서 지금 이제 이거를 고민을 하셨던 커스터머 쪽에서 고민을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뭔가 인증을 한번 받고 나면 여기 이제 싱글 사인온이라고 하는 기능이 이제 네네. 이미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사용자들한테는 뭐 계정이 한번 발급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자동으로 SSO 아이디도 만들어줘서 뭐 굳이 SSO 아이디를 따로 안 만들고도 이제 자동으로 다양한 업무를 쓰실 수가 있게 되는데 외부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부 사용자만큼 써야 될 어플리케이션이 많지는 않았지만 네. 그 사용자들한테 일일이 이제 아이디가 발급이 된 이후에 인증을 일일이 받아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네네. 발생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IDM 프로덕트의 하나의 이제 그 컴포넌트인 SSO를 별도로 구축을 통해서 네. 외부 사용자들한테도 같이 동일한 네. SSO를 통합해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 사용자들이 어딘가에 들어오면 저희가 일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계정 권한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네. SSO 아이디도 곧바로 만들어줌으로써 사용자가 입력되는 동시에 네. 이제 편리하게 업무를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요즘 시대는 회사 임직원만 다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어떻게 보면 외부의 전문가라든지 전문 기업과의 협업이 예. 경쟁력이 거의 뭐 관건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그래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보안 상을 유지하면서 그죠? 예.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뭐 내 외부 사용자들에는 통합 인증 관리가 지금 제공이 된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기에서 효율적으로 쓰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SAP ERP에도 보면은 롤이라는 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SAP 시스템에 들어가시게 되면 사용자가 어떤 롤을 갖고 있는 거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메뉴라든가 화면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SAP ERP 이외에 논 ERP 시스템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권한이라든가 롤들이 네. 산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아이덴티티 웨어하우스에 제가 가져다 놓고 네. 권한에 대한 롤에 대한 어떤 감사와 모니터링까지 같이 네. 제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것을 구축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일반적으로 네. 기업의 어떤 뭐 그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라든가 시스템의 어플리케이션 수량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이제 그런 뭐 요구 사항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구현해야 될 어떤 내용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이게 짧게 끝나는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최소 기본적으로 한 뭐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기간을 잡고 그렇죠. 아까 예.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저희가 그 신경을 쓰고 투입하는 어떤 리소스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제 전체 아키텍처 수립부터 네. 실제 그 사용자 롤 적용하는 그렇죠. 부분까지가 네, 그렇죠. 예, 제일 정책 중요하죠. 수립을 하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머지 실제 시스템을 연동을 하고 데이터를 가져오고 하는 부분은 한 5분의 1 정도도 안 그럴 됩니다. 것 같아요. 예. 네. 이미 만들어져 있는 네. 어떤 플랫폼을 이용을 하고 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커넥터들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런 정책 설계를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잘 안 되면 뭐 다 의미 없는 거죠. 그죠? 네. 오히려 또 허점, 핀포인트가 막 생기겠죠. 네, 이거 맞습니다. 잘못하면. 그럼 이거를 이 정책 수립을 딱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것이 정말 사운드한 정책 수립이냐, 이거 정말 퍼펙트, 컴플리트한 거냐. 예. 그런 것도 우리 수학에서 예. 문제 풀 때 컴플리트 풀잖아요. 예, 예. 이건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것이. 예,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모든 게 다 그렇지만 한 번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게 완벽한 게 아니라 예. 계속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오라클에서는 이제 솔루션 내에서 음. 이제 저희 어떻게 보면 경쟁사에 비해서 하나의 이제 강점으로 항상 저희 얘기하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이제 그 권한에 대한 서티피케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냐면 기존에 이미 우리가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을 나눠서 각각 담당자들한테 거기에 대한 권한을 줍니다. 네. 그럼 담당자들이 해당 영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특정한 부서다 아니면 팀이다라고 지정을 해놓게 되면 해당 그 부서와 네. 담당자 특는 사람에 대해서 서티피케이션이라는 걸 돌리면 아. 현재 어떤 정책들을 갖고 있고 네. 어떤 권한들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확인을 했을 때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이 돼서 이거를 회수를 하거나 아니면 삭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바로 거기서 조치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같이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의 큰 강점입니다. 네. 어떻게 집단 지성이네 어떻게 보면 또. 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권한 관리 쪽에 예. 네, 어떻게 이게 실제 사례죠, 이것도? 예, 이 네. 부분이 이제 하나의 저희 쪽에 이제 컨셉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기존에 이 저희 솔루션을 도입 전에는 네. 고객사가 사용자들의 네. 맨 뒤에 보시면 프로그램 화면들을 일일이 매핑해서 관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새로운 사용자가 들어오면은 그 사용자한테 저 프로그램 화면들을 일일이 다 매핑을 시켜줘야 네,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반대로 그래서 인사이동이 발생이 되면 그거를 다시 또 네. 조합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도입한 어떤 개념은 중간에 롤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롤에 포함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매핑을 시킵니다. 네. 그러면 이 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겠죠. 네. 그러면 저희는 그 조건에 맞는 사용자들이 자동으로 그 롤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인사 변동이 일어났을 때 그 사용자들이 자동으로 그 조건에 따라서 포함되는 롤만 변경이 됩니다. 네. 그러면 권한이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는 어떤 형태의 이제 컨셉으로 네.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이제 사용자들한테 뭔가 기존에는 뭐 수동적이었죠. 관리자들한테 어떤 신청을 하고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뭐 실제 담당 네. 업무에 따라서 많이 틀려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런 것이 소화죠. 뭐 그죠? 아, 서비스 오리엔티드 예, 이런 맞습니다. 사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꼭 기술적인 소화가 아니라 예, 맞습니다. 컨셉추얼하게. 그래서 사용자들은 직접 저런 통합 권한 신청 페이지에 들어가서 네. 본인들이 쓰고 싶은 사항들, 그다음에 네. 자기에 대한 정보 변경들을 직접 네. 본인들이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뭐 승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승인에 따라서 아니면 네. 자동으로 이제 시스템에 다 반영이 되는 형태들은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거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예. 아까 말씀하신 예,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떤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감사라든가 모니터링이 굉장히 이제 용이하게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5, 6개월 해가지고 예. 구현이 된 다음에 실제 이 그룹사인 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가 예. 지금 뭐 정성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부분도 이제 있지만 이제 여기에는 언급이 안 돼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비용 절감 부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일부 패키지 제품에 대해서 네. 라이센스 계정 라이센스를 줄일 네. 수 있었던 게 이제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걸 처음부터 이분들이 그걸 알았습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걸 알았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하셨었는데 했는데? 구축을 야. 하시면서 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에 대한 야. 아이디어를 얻으셨고요.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이제 그 굉장히 강력하게 계정에 대한 어. 컨트롤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실제 이제 금액적으로도 컸나요, 1년에 그게? 한 7억 정도를 예산을 처음에 절감을 하셨고요. 야, 엄청 크네. 그리고 이제 뭐 정성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업무 권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즉각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들에 대한 업무 부하도 굉장히 줄었고요. 네. 그다음에 사용자들에 대한 어떤 계정 신청, 권한 신청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도 네. 줄게 되는 효과가 봤고요. 그다음에 권한을 오남용을 하거나 뭔가 과도한 뭐 또는 실수에 의해서 권한을 주거나 뺏거나 하는 어떤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 중에 하나가 그 퇴사자가 발생을 했을 때 퇴사자 관리가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뭐 시스템이 지금 보면은 한 100여 개 정도가 있는데 실제 퇴사자가 발생이 되면 통보는 합니다. 어플 담당자들한테. 네. 근데 그 부분이 담당자가 실제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이제 실제적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네.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자동적으로 거의 준 실시간으로 되기 때문에 퇴사자 처리에 대한 어떤 네.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Q&A 시간 갖기 전에 그 잠깐 요약해 주시고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이제 이런 류의 사실은 최근에 프로젝트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뭐 IDM이라고 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우리 회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파악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파악이 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제 모델링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 모델링에 따라서 우리 현재 그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 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프로세스들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정책을 만들고 어떤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현업하고의 저희는 이제 인터뷰라든가 협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 프로젝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 뭐 5분의 3 이상을 저희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을 도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뭔가 저런 류의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항상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실 수 있도록 네. 요구를 많이 하시는 게 네, 네. 예, 성공적인 요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Q&A 시간 들어가겠고요. 지금 설문조사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겠고, 여러분들 설문해 주신 분 중에 저희가 또 2분 저희가 USB 허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모비님,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는 접근 권한 요청 같은 일정한 사용자 조치에 대해 적절한 승인 절차가 시행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사용자 접근 이벤트에 대한 감사를 용이하게 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질문하시는 사항이 실제 이제 뭐 승인 절차 이후에 사용자들이 어떤 시스템에 접근을 할 때 그 접근 내역에 대한 상세 이벤트에 대해서 네. 감사를 하고자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하나 이제 구별을 해야 될 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은 현재 사용자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현재 시점에 대한 네. 어떤 내용을 이제 감사하기 위한 용도고요. 지금 질문하신 사항을 보시면 이제 그런 권한에 대해서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실제 업무를 쓰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접근을 했고 뭐를 썼고 하는 네. 좀 더 이제 그 깊은 레벨의 어떤 감사 요건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사실은 이제 거기에 따른 솔루션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 대한 어떤 그 행위의 패턴 분석이라든가 네. 그 사람이 현재 접근하고 있는 어떤 내역들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내역. 근데 지금 제가 앞서 설명드린 부분하고는 조금 스콥이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자, 안성진님 세미나 자료는 저희가 예, 그 물론. 저희 토크IT 거기서 아마 일주일 뒤쯤에 저희가 PDF 올릴 거고요. 네. 그다음에 김종환님 오라클 제품은 한국 정부에서 인증된 제품인죠. 사실 이제 그 싱글 사인온이라든가 암호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그 공공기관이라든가 이제 금융기관 쪽에서 국정원 뭔가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IDM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보안이라기보다는 어떤 관리적인 제품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뭐 한국에서 네. 별도로 인증을 받은 것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시스 인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들어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김종환님 클라이언트 PC에 에이전트가 설치되는 것인지요? 이 부분은 이제 관리적인 측면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들 PC단에 뭔가 설치되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예. 네. 부장님께서 그러면 그 계속해서 이런 이제 뭐 보안 쪽으로 계속 있으신가요? 아니면 인사 그쪽도 인사 그런 솔루션 쪽도 하신 건가요? 어떻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 쪽으로 계속 일을 보안 했었고요. 쪽으로요? 네. 근데 이런 류의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네. 실제 저희가 만나시는 부분들이 그러니까요. 업무 담당자분들, 그다음에 네. HR 담당자분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네, 하지만 네. 저희가 이제 어쨌든 그분들의 어떤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른 이제 대안들을 이제 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뭐 계정 관리 IT적인 걸로 보안 쪽 하다가 아까 이제 사람과 프로세스 관점으로 이제 변한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여기에는 이제 어떤 그 인사 쪽에 관련된 것도 이제 맞습니다.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부장님도 그런 쪽을 이제 많이 만나시겠지만 예. 아주 융합적인 거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부분은 뭐 인사 쪽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ERP 쪽에서도 네, 뭔가 그렇죠. 많이 들어야 되고 하는 네네. 부분을 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오늘 이제 5시고요. 4시 50분 여기까지 마치는 거였고요. 마지막 한 말씀 해주고 마치는 걸 하죠. 네. 예, 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컨셉추얼하고 좀 개념적인 얘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회사의 현재 갖고 있는 사실은 기능적인 면을 좀 보시기보다는 네. 실제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보안적으로 보안 사고를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체계 플랫폼 기반의 어떤 내용들, 그다음에 우리 회사가 현재 지켜야 될 어떤 감사 요건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보시고
대부분 가끔 이제 저희가 고객들을 만나다 보면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이미 다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보면 기능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근데 아까 말씀드린 철학이 안 들어가요. 사상이 예. 안 들어가죠. 거기에 대한 감사 이력을 갖고 있거나 승인을 어떻게 태우거나 어떤 사용자들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하거나 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한 어떤 솔루션 도입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2시간 동안 적극 참여 고맙고요. 오늘 이걸로 마치는 거 하겠고, 여러분들 저희 토크IT에서는 거의 매일 뭐 이런 방송이 있습니다. 생방송이. 여러분들이 물론 어떤 것들은 여기 직접 오셔가지고 참여하실 수도 있어요. 저녁 때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것들은 들으시고 오늘처럼 궁금한 것들, 의견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글로 자꾸 표현하는 그런 이제 자꾸 IT 하신 분들도 이제 사람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네,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같이 좋은 문화를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는 거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